안녕하세요. 1월 21일 목요일, 오늘도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오늘 장이 끝날 때쯤에 삼성전자와 인텔의 파운드리 계약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내일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식장이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돌아왔고요. 앞으로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LG전자 매각 이슈가 끝없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 쪽에서 매우 좋은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거의 100% 이상 한 달 내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인텔 파운드리 계약에 따라서 관련된 반도체 쪽에서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이루어졌는데 파리 기후 협약부터 했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장관이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요. 네이버와 또 CU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주 항공산업 섹터 쪽이 계속해서 2, 3일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하였고 항공기 부품 쪽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와 타이어 쪽, 마리하나와 탄소, 화학까지 연결이 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증권 업황에 대한 내용과 한국가스공사, 네페스아크, TSI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하나그룹과 현대위아, LIG넥스원, 덕양산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보시면요. 제주반도체가 또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였고요. 상신 관련된 그룹 쪽에서는 상신 브레이크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기대를 한껏 부풀었습니다. 대유 에이텍이라든지 LG전자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S&T 모티브를 비롯하여 코프라까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 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츠로테크라든지 인텔리안테크 등 우주 관련된 상승 기업들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끝없이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하여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매드팩토가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코오롱 플라스티크 같은 종목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 장기 투자해볼 종목으로 고려아연과 DI동일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유할 시에 거의 2배 될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DI동일 역시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많다는 전망에서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새롭게 보자는 재평가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고 다같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삼성전자 인텔과의 이슈에 따라서 관련된 주 코미코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와 자율주행 쪽에서는 기존에 올라가지 않던 코프라라든지 코리아 FT 같은 것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네이텍 같은 종목들을 분석해 보았더니 2,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가 남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빅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DB하이텍의 7만원을 넘어가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해성DS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 쪽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고 하면 지금도 싼 가격이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된 쪽에서는 인텔리안 테크와 세트렉 아이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비츠로 테크라든지 그 외의 종목들도 따라가는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세방전지가 다시 한번 언급이 많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농화성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를 비롯하여 자동차 부품 쪽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아차라든지 애플카 그런 협력 쪽에서 자동차 부품 쪽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들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끝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기차에 이어서 수소차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동아화성 종목이 장기적으로도 오랫동안 더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큰 기업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된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은 중소형 건설주 쪽에서는 계속해서 한신공영이라는 기업이 매우 싸게 느껴지는데요. 대림건설을 비롯하여 최근 움직임이 좋은 SC 엔지니어링을 주목하고 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분할 이후에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과열된 시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박현주 회장님은 글로벌 ETF로 주식을 좀 분산 투자하자는 내용을 밝혔고요. 주식 비중은 20-30%만 해서 주린이들이 투자 열풍 속에서 또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6월 이후로 연장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올 것 같고, 공매도가 연장되게 되면 6월까지 쭉 달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라가면서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 백신을 보관해야 되는데요. 보관 용기에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보관 용기의 극저온 유지를 위한 컨트롤 센서의 메모리를 탑재하는데요. 256메가 D램 메모리를 제주 반도체가 담당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최우선 공급할 만큼 좋은 전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YMT 같은 경우에는 T사로 공급되는 모듈용 기판 쪽에서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 소재 공급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요. 에도 상신 브레이크와 함께 구형테크와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도달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특징주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용 실리콘 소재 육성이 부각이 될 것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2001년 3월에 설립한 한국 바이오젠은 다목적 실리콘 관련 소재를 생산하는 정밀화학 전문 기업입니다. 건축, 전자, 항공에너지, 화장품, 의료, 바이오까지 다양한 산업에 펼쳐져 있고요.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고발열 소재를 2022년 출시를 목표로 자동차 산업용 실란트와 배터리 전해질을 연구 개발 중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소재 부분이 부각을 받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YMT, 한국 BNC, 제주반도체, 구형테크, 세트랙 아이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주 관련된 쪽과 간간히 보이는 정치 테마주, 금호석유가 오늘 점프 뛰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오늘 S&T 모티브와 같은 자동차 관련된 주와 타이어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LG 하오시스를 비롯하여 세아, 제강도, 철강 쪽에서 눈에 띄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단자라든지 계룡건설, 효성TNC, 한미반도체 같이 반도체 관련 쪽에서 좋은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MC넥스를 비롯한 자동차 쪽에서 또 T로보틱스가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쪽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잘 오르지 않는 종목인데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고요. PNE 솔루션이라든지 2차전지 쪽에서도 꾸준히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 ISC와 사이맥스와 같은 기업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랜만에 2,200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폭등을 하면서 네이버와 같은 비대면 주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고요. 이에 따라서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주가 재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네이버와 현대차, SK케미칼, LG디스플레이, 현대글로비스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만도와 NC소프트, LS 순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에 대한 또 좋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워렌 버핏이 최근에 찍었던 가구 회사가 7배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같은 경우에 소비 비중이 대면 서비스에서 다 비대면 서비스로 변경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런 트렌드가 강해졌다는 부분, 여행 외식에 쓸 돈을 쓰지 않고 집안을 꾸미고 물건을 사는데 더 쓰게 됐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달라는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 우주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미국 아크가 우주항공 테마 ETF를 신설한다는 그런 소식에 따라서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되고 있지 못한 편인 국내 같은 경우에 우주사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인수 등 사업 확장에 최근 넓힌다는 소식과 함께 올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하여 여러 우주항공주들이 끝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랙 아이, 인텔리안 테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우주 항공산업 분야가 실질적으로 매출까지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큰 성장을 할 것으로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AI 기자가 고른 이번 주 화제 리포트를 보시면요. CGN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껑충 상향하였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넘버원에 걸맞은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금호석유 같은 부분이 아시아나와 이제 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33만 원까지 봐달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영업의 수익이 증가한다는 부분에서 6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여전히 부진한 영업 환경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6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개선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부분에서 2만 1,000원까지 LG U+도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은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롤러블 폰을 불과 8초 영상으로 기대감을 높여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바로 폰 사업부를 접는다는 그런 소식에 따라서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고 있고 LG가 다시 한번 그룹사 전체가 변화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부분을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변화는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 하우시스와 같이 이렇게 분리된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LG 그룹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르노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익성 개선 부분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끝없이 나오는 가운데 설 전에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접종센터를 250곳을 운영하여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 이상에 동시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속에서도 남아공 변이가 치료제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점을 내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발생한 변이 코로나가 항체 치료제 저항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변이가 백신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냐는 그런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과 계약을 맺었는데요. 라이벌 TSMC가 연일 최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앞으로 주가가 50%더 오른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홍콩계의 TSMC 목표가를 1,000대만 달러로 제시하면서요. 일각에선 지나친 낙관은 경계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 TSMC가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최근에 앞으로 주가가 더 50%나 오를 수 있다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계속해서 배터리 관련된 뉴스도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5조 규모의 중국 배터리 구독 시장을 노린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중국의 블루파크 지분 13%를 확보해서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블루파크 스마트 에너지를 통해서 배터리 3분 교체 인프라를 제공하고 배터리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SK이노베이션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베이징 자동차와 배터리 제조 합자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투자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배터리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는 SK이노베이션에 주목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 파운드리 손을 잡으면서요. 오스틴에서 생산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한 달에 웨이퍼 15,000장 규모로 인텔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오스틴 공장은요 14나노미터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요. 오스틴에서 만들어지는 인텔 칩은 중앙 처리 장치가 아닌 그래픽 처리 장치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직 고객사의 계약 사항에 대한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이 대만과 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침체되었었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좋은 전망이 될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비메모리 시스템 부분에서 과산화수소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한솔 케미칼이 내일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익 IPS가 삼성 중국 계열사의 반도체 제조 장비 1160억 원어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를 하였는데요. 미국 오스틴과 관련된 가장 핵심이 될 종목은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설립되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위치한 미국 법인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의 정밀 세정과 특수 코팅 반도체 기능성 부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만큼 가장 핵심 종목으로는 코미코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쪽에서는 가장 장기적으로 유망한 종목에 사이맥스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증권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세메스의 물량을 전량 공급하고 있고요. 비메모리의 경우 메모리에 비해서 금속 레이어가 많다는 점에서 사이맥스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와 메탈 애처의 국산화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짐에 따라서 최근의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테스도 다 같이 좋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쪽 업황이 다 같이 좋아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몰캡 중에서 외국인 비중 상승 상위 종목에서도 빅텍이라든지 PSK, 아비코전자, 키스트 DKT를 비롯해서 사이맥스와 같은 기업들 주목받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 한일 단조와 같은 기업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락앤락이 지난해 영업이익 2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19%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매출은 분기사상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 소형 가전의 성장과 영업 채널의 전략적 효율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화이자는 이달 안에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시객처 관계자가 품목 허가 신청은 화이자 측의 소관사항이지만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속히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될지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BGF 리테일과 온오프라인 결합을 통한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였는데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연계해서 다양하고 실험적인 O2O 서비스를 협업하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중소사업자와 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CU와 네이버는 편의점의 혁신을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부분이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변화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바이든 시대에 주목을 받을 빅테크 기업으로 좋은 시점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부터 공장에 연결되기만 하면 모든 수혜주들이 다 뜨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핵심 지원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자동차 쪽과 자율주행 쪽은 끝없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3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에 따라서 레벨 3의 9대 부품을 국산화, 후속 사업화를 하고 있고요. 레벨 4 이상 테스트베드를 올해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험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통합관리센터 구축도 추진하고요. 레벨 4 자율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체계 연구도 착수한다는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사업이 실증 사업에 돌입한다는 부분을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댐과 데이터 보안을 지속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를 AI 허브를 통해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AI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랜만에 밀리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스틱 잔여 지분에 블록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처분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러한 처분 속에서도 대부분 물량을 다 받아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23,000원, 22,000원까지는 한화 시스템을 그래도 믿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주 53.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비 32% 하향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23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수주하였고, 우신 시스템은 524억 원 규모의 차체 자동 용접 라인 설비 공급에 공시를 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미 반도체를 비롯하여서도 모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수주 발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업황이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7천억 원에 팔렸다고 하는데요. 웰스와 현대건설이 공동 인수를 하였다는 소식이 나왔고, 앞으로 주거시설로 재개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동 인수가 성사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주사 관련해서도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던 지주사들이 올해 재평가에 대한 측면을 받으면서 SKI, LG가 42%와 32% 오르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와 CJ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지주사의 흐름, 특히 바이든 쪽에서는 한화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입니다.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가속화라는 내용으로 증권 분야에 대한 업황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감안했을 때 공매도 재개가 큰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나 살짝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종목 살펴보시면요.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 12,600원, NH투자증권 15,000원, 삼성증권 52,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17만원까지 보는 가운데 탑픽으로는 카카오뱅크 관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한국금융지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증시 호조에 따라서 한국금융지주를 탑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IPO에 따라서 10만 9천원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4분기에 드디어 다다른 변곡점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좀 아쉬운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손상차손 규모가 크게 감소한다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수소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10조 원가량의 매출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나오고 있고요. LNG 발전량이 개선되고 있고 유가 상승과 함께 베타 상승으로 인해서 2021년 적정 투자 보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42,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가오는 수소 모멘텀과 함께 어느새 본업이 LNG 사업까지 진행한다는 부분에서 이런 친환경 쪽을 봐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요즘 흐름이 좋은 네페스 아크인데요. 파운드리 수요 증가에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로서 전력 반도체와 드라이버 IC, AP 등의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산업 초호황에 따라서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대만 후공정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한국 후공정 생태계에 그런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는 부분이 네페스 아크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가동률이 크기 때문에요. 큰 폭의 실적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네페스 아크를 지켜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TSI인데요. 2021년 셀 업체들의 2차전지 장비 투자에 주목하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배터리 셀 3사의 믹싱 공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납품 중이고요. 주요 장비는 분체 공급이라든지 선 분산, 메인 픽싱 등 저장 및 이송 장치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매출은 대부분 공정의 연료 및 덕트 공사 매출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3분기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국내 배터리 셀 3사의 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 수주에 대한 증가,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TSI를 주목해달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 캐파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셀 업체들이 투자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TSI의 그런 성장성을 지켜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요. 한화그룹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과 친환경 쪽에서 다양한 우주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오늘 15%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계단식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3만원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쳐다보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3주째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점프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고 또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단식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매일 빨간불을 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줄었지만 올라간다는 부분에서 더욱더 거래량이 터진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습하게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인데요. 오늘 LG전자가 15만원을 돌파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하였고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만원 제시했었는데 벌써 7만원을 넘어가면서 7만 5천원까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8만 3천원 돌파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웍스를 한번 추가해보았고 이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T-로보틱스와 함께 한컴 MDS 같은 기업들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 같이 한번 더 좋은 흐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삼성전자와 인텔, 오스틴 생산 파운드리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흐름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갈아타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수익을 실현할 때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